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미국은 전면적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제품에 10%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와 이에 대응하여 부과될 상호 할인세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트럼프 팀이 추정하는 관세율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67%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4%의 보복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소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은 이를 잘못 해석해 미국 제품에 20% 세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장관 토드 맥클레이는 관세가 여전히 국제무역, 인플레이션, 글로벌 수요 및 많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수출에 90억 달러에 9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뉴질랜드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소비자가 지불할 것이라는 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관세에 대해 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슈퍼마켓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윌리스는 잠재적인 슈퍼마켓 진입자들에게 전국적인 규모로 경쟁하거나 기존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규제 또는 법률 변경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미 뉴질랜드에서 식료품 판매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커스코, 또 웨어하우스와 같은 기업들과 콜즈, 알디, 리디와 같은 해외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소매 식료품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설명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윌리스 장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시장 경제에서 급진적인 움직임인 기존 슈퍼마켓 체인을 소규모 경쟁업체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 외부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월드와 팩앤세이브를 별도의 사업체로 설립하고 울워스가 일부 매장을 새로운 소유주에게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매 사업부도 새로 분리된 브랜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사업부로 분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전력 계약으로 국영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소매 부분으로 분리된 이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취임 이후 갱단 패치 금지, 경찰의 해산 명령 발부 권한 부여, 경찰 수색 권한 확대, 삼진아웃법 복원, 형량 감축 제한 등을 포함한 여러 법과 질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년 내에 경찰 500명을 추가로 훈련시키고 순찰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6.9%는 12개월 전보다 더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3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38.3%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은 당 충성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국민당, ACT, 뉴질랜드 퍼스트 지지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노동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 지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스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정했습니다.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으며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경찰 인력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경찰 장관 마크 미첼은 경찰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쿡 제도 마크 브라운 총리는 새로운 협정에서 쿡 제도가 더 독립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반영되면 뉴질랜드와의 관계를 재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와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은 중국과 체결한 논란이 있는 협정과 여권 도입을 둘러싸고 뉴질랜드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1965년, 1973년, 2001년에 헌법적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쿡 제도는 외교 및 안보 문제에서 뉴질랜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쿡 제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협정이 식민지 시대의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원하는 새로운 협정은 쿡 제도가 훨씬 더 독립적인 국가로 변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호주와 투발루 간의 팔레필레 연합과 같은 협정을 거부하며 쿡 제도가 뉴질랜드의 전례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에서 브라운은 보완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뉴질랜드는 여전히 안보 우려를 표명하며 협정이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터슨은 협정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